누구십니까? 아, 경찰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찾아오셨지요? 행려동 42번지 집 일이요. 죄송해요. 평생 여기서만 살아와서 다른 집 주소 같은 건 잘 몰라요. 시골 사람이 다 그렇지요. 슈퍼 골목에서 쭉 올라가 있는 파란 집. 아, 미옥이네 말이군요. 아휴, 그 집 일이라면 그다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입에 올려서 좋은 얘기도 아닐 뿐더러 마을 사람들이 죄다 아무 말도 안 해준다고요. 아휴, 정말이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려면 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선 들어오세요. 차라도 내어드릴 테니. 보자. 미옥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그 집안 얘기부터 해야겠군요. 슈퍼가 들어서기도 전에 이 동네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었어요. 지금처럼 현대식으로 슬레이트 같은 게 얹혀지기도 전에 우리가 초가 삼간으로 집 짓고 살던 시절부터. 그렇다고 뭐 어디서 힘께나 쓰는 지역 유지 같은 집은 아니었지요. 그냥 평범한 그런 집. 함서댁 할머니, 그러니까 미옥이의 친할머니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 때도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끝나자마자 아득바득 돌아 올라와선 새 집을 지은 장본인이었으니까. 남편은 전쟁 나가 죽었지만 하나 있는 아들내미는 그 난리통에 어떻게든 살려다 놨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을 아주 금이 야오기에 아꼈답니다. 집안이 어렵지만 않았어도 중매쟁이들 여러 불러다 놓고선 경매하듯 며느리 골랐을 사람이지요. 며느라기, 미옥이 엄마 되는 사람은 참 수더분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함서댁 아들이 다니던 공장에서 서로 눈이 맞았다던가. 그쪽도 전쟁통에 부모 잃고 아둥바둥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여자 홀몸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이었습니까, 그때가. 그런 점에 아마 반했나 봅니다. 둘이 아주 죽고 못 살았어요. 장가 가던 날 마을에 잔치를 했는데 벙싯벙싯 웃던 신랑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함서댁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그리 반기지 않았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을 아주 끔찍이 아낀 까닭에 아마 서울 사는 깍쟁이 공주님을 데려왔어도 성에 안 찼을 텐데. 무지렁이 공순이, 그것도 일가 친척 하다 없는 고아를 데려왔다고 아주 씁을씁을 했어요. 아들 고집에 못 이겨 마지못해 결혼 허락은 했지만 며느라기가 대문 드나들 적이면 도끼 눈을 뜨고 흘겼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둘이 금술이 좋아
아이를 금방 뺐다는 사실이었어요. 애가 들어서자 그렇게 밉던 며느라기도 귀해졌는지 아들 먹일 밥상을 아예 따로 차리던 양반이 소고기도 해다 먹였답디다. 하지만 며느리가 애를 베고 쉬니 벌이가 줄지요. 지금이야 맞벌이가 흔하다지만 그 시절에 애 벤 여자가 공장에 다닌다 그러면 집안에 아주 큰 흉이었거든요. 혹시 애 떨어지면 어쩔 테냐 함서댁 할머니도 역정을 냈죠. 결국 며느리는 집에서 할머니 따라 집안일을 배우고 남편은 종전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눈에 선하네요. 그날 일이. 부부가 다니던 공장 사람이 기름때도 안 벗겨진 작업복을 입고 달려와서는 아이고 형수님, 아이고 어머님 했어요. 며느리는 넋이라도 났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할머니는 아예 까무러쳤지 뭡니까. 같이 김장하던 저도 아주 대경했어요. 기계 틈에 손이 꼈다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런 실수는 절대로 안 할 사람인데 잠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할머니가 아주 크게 상심하셨지요. 그 지옥 같은 전쟁통에도 아득바득 살려 키운 아들이 아이고 기어코 새덩이에 몸이 씹혀 죽었다고 사흘 밤낮을 내리통곡하시는데 나중엔 우는 소리도 했어요. 며느리라고 안 슬펐겠습니까? 애는 뱄지 결혼도 했는데 치아비가 그 꼴이 되었으니.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겠다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지요. 하지만 그게 어떤 계기가 되었나 봅니다. 아이를 가진 후엔 며느라기야 하고 다정하던 양반이 사흘이 멀다 하고 새댁머리채를 잡아요.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음탕에서 밤에 애비를 안 재우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지 않느냐고. 아니, 애초에 너 같은 튀겨 죽일 년이 집안에 들어서는 바람에 망조 같은 거라고. 밤이면 밤마다 때리는지 꼬집는지 우는 며느리 소리가 담을 넘는데 처음엔 말리던 동네 사람들도 다 손을 놔버렸어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 기승이 멈추질 않아서 어떻게 저런 와중에 애는 안 떨어지나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지요. 그래도 어쨌건 시간은 가고 산딸이 되었어요. 머리는 쥐뜯 끼고 얼굴에 멍이 들어도 때되니 배는 부르더군요. 그제야 좀 정신이 들었나 어쨌나 할미 손찌검이 좀 덜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서 며느리가 용돈벌이 삼아 고추 말리는 일을 돕는데 양수가 팍 하고 터졌어요. 때가 된 거죠. 나는 아주 놀래서 그 집으로 옮길 생각도 못하고 우리 집 이부자리에 얼른 며느리를 눕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께 알렸죠. 좀 있으면 애가 나올 판이니 얼른 산파 부르고 당신도 오시라고. 그런데 할머니가 산파는커녕 삼배 한 줄도 손에 안 들고 집에 찾아와서는 대뜸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끙끙 앓던 며느리도 나도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올려다 보는데 대뜸 베갯잎을 둘둘 감아 며느리 사타구니를 꾹 누릅디다. 아주 내가 치가 떨리도록 놀래서
할머니를 막 말렸어요. 양수가 터졌는데 그러시면 어쩌냐고. 좀 있으면 애 나오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소리가 자기가 며느리 애 뵀을 때 무당집을 다녀왔대요. 근데 그 무당이 말하길 아들 손주 보고 싶으시면 모월 모일에 낳게 하시라 하더라는 거예요. 달력을 보니까 그게 새까맣게 먼 사흘 뒤였거든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글피날 될 때까지 이러실 거냐고 물었죠. 참, 그러겠답디다. 그러더니 둘둘만 백엔잎으로 며느리 사틀 틀어막고는 산통을 못 이겨서 아악 우는 사람을 일으켜다 집으로 가더군요. 가는 내내 윽박을 질러요. 너 여기서 싸지르기만 해봐라. 내 아들 잡아먹고는 대도 못 이으면 널 아주 요절을 낼 테다 하면서 어찌나 살기가 등등한지 아이고 말도 못 붙였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동네에 우렁우렁 울립니다. 아, 깍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비명을 막 질러요. 그리고 그 뒤에 곧장 할머니 목소리가 참어라. 말이야 바른 말로 상기를 어떻게 사람 몸으로 참겠어요. 힘을 준다고 막아지는 게 아닌데. 그런데 대체 무슨 수를 썼는지 정말로 악교를 가져다 바르기라도 했는지 이튿날이 될 때까지 그 비명소리가 나요. 독하다 독해 하고 말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그러니까 무당이 말한 날에 딱 하루 모자란 저녁에 비명이 딱 멎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할머니 목소리로 아이고 이 연병할년, 이 빙충이 같은 년하고 욕지거리가 마구 날아요. 그제야 알았지요. 기어코 애가 나왔고 아마도 딸일 거라는 것을. 며느리는 이제 완전 무결히 죄인이 된 게죠. 애 낳은 산모를 돌보지도 않고는 할머니가 동네를 떠돌면서 울어요. 독사 같은 년, 천벌 받을 년, 아주 살면서 다시는 못 들을 욕지거리로 경을 읊어요. 없는 살림에 돈은 어디서 났는지 술도가에서 탁주를 받아다가 병나발을 불면서 말이죠. 나이살 먹은 양반이 어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혀를 끌끌 차도 일절 반응도 없어요. 할머니가 그러고 있으면 애업은 며느리가 와서 할머니를 챙기려는데 그럼 또 머리채를 잡고 돌을 던집니다. 아이고, 그 생각만 해도 내가 다 속이 미어지네. 그냥 아예 그 집 나와서 제가 하라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어떻게 그러겠어요. 지금도 애 딸린 과부가 제가 하려면 친정이 금을 쌓아놔도 부족한데 에휴, 그때는 더 했지요. 더구나 그렇게 어렵게 낳은 딸이 미호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양수 터지고 못 나오게 막은 까닭인가, 아님 시어미가 하루를 멀다 하고 매타작을 나선가. 3살이 넘도록 말은 어눌하고 다리도 저렇죠. 나중엔 그걸로도 할머니가 며느리를 두들겼어요. 기어코 아들은커녕 딸을 낳았는데 심지어 천친년을 낳아놨다고. 아이고, 나 같으면 아마 애랑 같이 어디 뛰어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버텼나 몰라.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나마 애는 12살쯤 먹고 나니 그럭저럭 사람 신용은 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자고 동네 잡일을 맡아 하는 어미 따라서 여기저기 쏘다녔죠. 다리도 불편한 애를 어찌 데리고 다니느냐 싶지만 집에 내버려뒀다간 할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라. 그즈음 할미는 아주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며느리가 번 돈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할 판인데 그 돈을 가져다가 죽어라 들이부었죠. 그러고 쏟아붓는데 어떻게 그리 멀쩡한지 밤이면 밤마다 며느리도 손녀도 작신작신 두드리고, 아이고 밤마다 이년저년 하는 소리, 아이고 어머니 하는 소리. 근데 어느 날 그게 뚝 끊깁디다. 하고 할미 비명소리가 한번 들리더니 잠잠해져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았죠. 무슨 사단이 났구나 하고 짝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죄다 나와서 그 집에 가보니까 글쎄, 미옥이는 머리에 피분수를 쏟고 누워있고 할미랑 며느리는 아마도 할미가 손녀 손찌검하는 걸 기어코 며느리가 참아넘기지 못한 게지요.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도 그래 이제야 이 일이 다 끝났구나 하고 후련해했어요. 사람 죽은 일에 어떻게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함서댁 아들내미 죽은 날부터 그때껏 거의 13년이었어요. 그 불면의 밤을 모르는 사람이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후에 그 집 작물들 처분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두 사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애는 어쩌나 머리 터진 걸 꿰매는 놨지만 미옥이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원래도 말수 적고 어눌한 아이였지만 그래도 살이는 밝았는데 둘이 죽고 난 후엔 넋이 아주 나가버린 것 같았지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할미 죄송해요, 엄마 나 잘했지요 하곤 죽은 둘이 귀신이 되어 붙은 것처럼 허공에 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애를 아무리 가여워도 어떻게 자기가 키우겠다 하겠습니까? 해서 결국 집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살게 뒀지요. 정신이 이상해지긴 했지만 어미 따라서 동네 일 하던 건 할 수 있어서 계속 맡겨다 용돈벌이 시켰지요. 종종 마을 부녀회에서 반찬이나 밥도 해다 주고요. 여전히 할미 어미 찾으며 중얼중얼 하는 건 그냥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근데 얼마 전엔가 여기 병원이 들어섰잖아요. 아주 요양원까지 따로 차린 큰 병원이. 우리한텐 그냥 병원이라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원이더군요. 시골이라 땅값도 싸겠다. 주변에 마을이라곤 여기뿐이니 반대할 만한 힘도 없어 뵀나봐요. 물론 마을이래 봐야 10몇 가구 사는 동네니 우리도 달리 시위 같은 건 못했죠. 근데 그게 좀 캥겼나 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원조 지원? 그런 걸 해주겠다고 이것저것 실어 날랐어요. 우리야 덕분에 연탄값도 아끼고 좋았죠. 근데 그 오지랖 넓은 원장님이 동네 둘러보다가 미오기를 봤나봐요. 아직도 중얼중얼 할머니 죄송해요, 구박하지 마세요 하는 게를. 어느 날 마을에 찾아와선 자기들이 애를 지원하겠다 하더라고요. 동네에 신세 좀 치워서
덕을 보겠다는 심산이 뻔히 보였지요. 그래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 딱한 얘기, 그래도 치료라도 좀 받으면 나아질까 싶어서. 시어미 때부터 지독하게 불행했으니 그래도 좀 복을 받으면 좋겠다 싶었지요. 의사들 말로는 뭐라더라. 맞아요. 조현병이라더군요. 할머니와 엄마의 환각과 환청을 보느라 저러는 거래요. 그럼 어찌하느냐 했는데 뜻밖에도 그게 나을 수 있는 병이랍디다. 약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몰라도 괜찮아질 수 있다대요. 우리도 아주 기뻐했죠. 멀쩡해지기만 하면 전보다 더 잘해주리라 했어요. 솔직히 그전까지는 이런저런 배려를 하긴 했어도 우리도 너무 무서워서 갤 곪은 종기처럼 멀리했거든요. 의사들이 마구 드나들고 약도 먹이고 하니까 신기하게 조금씩 애가 낫덥디다. 어눌하던 것도 고쳐지고 좀 총명해진 것도 같고. 아직은 할미 어미 목소리가 들리는지 종종 이상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전보다는 훨씬 덜해지고요. 그렇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던 요즘엔 정말 멀쩡한 처녀 같았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걔가 막 울면서 동네를 뛰쳐다녀요. 꼭 지그 할머니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아니 좀 낫는 것 같더니 왜 그러느냐고 우리가 붙잡았지요. 마구 울부짖으며 날뛰던 애가 지 귀를 꾹 막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엉엉 울기만 합디다. 낫는다더니 다 헛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린대요. 우리도 열심히 말했죠. 그것도 다 환청환각이다. 물론 그 목소리 안 들리게 된 것이 너한테는 부모랑 생이별한 기분일 테지만 극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저 하는 말이 할미 목소리는 안 사라지더래요. 엄마 목소리는 사라졌는데 자기를 욕하고 구박하는 할머니 목소리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더라고 그러대요. 이제 와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약이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없던지 왜 할미 목소리는 선명하게 남았을까요? 어미 목소리는 사라졌다는 걸 보면 아주 효험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혹시 그 독한 함서댁 할머니 설마 죽어서도 그 울분을 못 참고 귀신으로부터 손녀한테까지 폐악질을 부린 건가 싶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 집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죠. 그래서 정말로 미역이가 자살한 건지 조사하시려는 거고요. 그래요.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이번까지. 그 집이요? 글쎄요. 이런 시골에 살러 올 사람도 없으니 미옥이 장례 치르고 나면 헐어버려야죠. 이젠 무너질 때도 되었어요. 그 집. 아이고, 그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살펴가세요.